네, 반갑습니다. 떠먹여주는 세법의 덫의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부가가치세 끝장내기 11번째 시간으로 이제 면세랑 영세율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가가치세 공급 장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 상식적인 건데 그래서 몇 가지만 체크하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장소는 뭐죠? 재화나 용역을 이제 공급 시에 이제 과세건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공급 장소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과세건이 있는 거죠. 아니면 해외에 있다. 그럼 과세건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 이제 몇 가지 공부할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과세건이 있다라고 하는 건 10%로 당연히 우리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영세율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공급 가액에 0%를 하면 결국 과세되는 금액은 없죠. 그러나 영세율은 과세되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건이 있는 겁니다. 과세를 하는 건데 0%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과세건이 없다랑 결과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같은 의미는 다르다. 그렇죠. 요거를 오늘 다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세율이 과세건이 있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재화는 동산이랑 부동산으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먼저 동산은요, 이동 시작입니다. 이동 시작지가 우리나라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과세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있는 장소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 있다. 그럼 있는 장소가 이미 해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세건이 없는 겁니다. 있는 장소예요. 자, 그 있는 장소는 당연히 공급 시기에 판단을 합니다. 자, 볼게요.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합니다. 국외로 이동을 해요. 자, 이동을 하죠. 당연히 이동하는 그 시작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과세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동산이 국외에서 국외로 됐다. 당연히 이건 과세건이 없는 거겠죠. 이건 상식적인 거고. 자,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죠. 이동이 안 되죠. 이동 시작지가 아니고. 그래서 자, 부동산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국외에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과세건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고. 자, 용역을 볼게요. 용역에서 좀 볼 게 있습니다. 자, 용역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용역이 사용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건물이 지금 사용되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가 사용되는 곳이 공급 장소입니다. 자, 제공되는 곳이랑 사용되는 곳인데 자, 이제 국제 운송 용역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원칙이 되는 건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사업장이 있는 이제 건설 공사 를 하는 이제 업체예요. 자, 근데 이제 해외 건설 용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옆에 있는 원칙대로 보면 지금 용역이 제공되는 곳이니까 해외가 지금 용역이 제공되는 곳이죠. 그러면 해외 용역이 제공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과세건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사업장이 있어요.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장이 등기부상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국내에 있는 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두바이에서 지금 제일 큰 지금 높이를 지금 쌓고 있는 그 삼성물산도 지금 우리나라의 사업장은 있죠. 그런데 해외에 건설 용역은 지금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세건이 있다고 봐요. 대신에 영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세건이 있지만 10%만을 부과하는 것이 과세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세율도 과세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용역을 수출한 걸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용역을 0%라고 해서 부과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국내 사업장은 이제 영세율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받았던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매입세액 공제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단 그 과세 대상이 0%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례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해외 건설 용역일 경우인 거예요. 해외 용역은 제공은 하지만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케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해외 부동산 임대 용역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이제 부동산을 산 겁니다. 그거를 지금 임대해주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자, 그러면 이것도 해외 용역 제공이죠. 그쵸? 제공되는 곳, 사용되는 곳입니다. 자, 근데 이 사업장은 어디예요? 부동산 임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사업장도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없죠. 우리나라에 사업장도 없고 공급 장소도 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세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세건이 아예 없습니다. 그쵸? 비교를 해야 돼요. 아까 거랑 비교를 해보면 자, 왼쪽은 뭐예요? 국내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해외에 용역을 제공합니다. 그쵸? 오른쪽은 해외에 사업장이 있고 해외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왼쪽은 영세율 적용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과세건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제운송용역 보겠습니다. 이것도 헷갈립니다. 구분을 잘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비거주자 외국 법인이 제공하는 거, 즉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법인이 아니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비행기나 선박이 제공하는 운송 용역이에요. 이걸 볼게요. 이거는 공급 그 장소가 여기에 탑승하는 곳이나 화물이 적재되는 곳입니다.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제공하는 운송 용역인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처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미국 비행기 회사가 지금 제공하는 운송 용역이죠. 우리나라에서 탔지만, 그럼 이건 어디라고요? 공급 장소가 우리나라라고요. 그죠? 마찬가지 밑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에게 과세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승객들을 싣고 다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과세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과세권이 있는데 상호주의 대상이다. 그 반대편 나라가. 그럼 영세율이에요. 영세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상호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호주의는 저희가 2강에서 공부했죠. 영세율 면세 개요편에서. 그 상호주의에 해당이 되면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되는 거는 그 나라의 부가치율을 곱한다라고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호주의 대상이면 영세율입니다. 근데 상호주의 대상이 아니면 10%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과세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미국의 비행기가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요.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갑니다. 이거는 당연히 과세권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탑승했을 경우에 미국 비행기, 즉 해외 비행기에 우리나라에서 탑승을 하거나 화물을 적재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세권이 있다. 단 영세율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비거주자 외국 법인이 제공하는 운송 용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있잖아요. 거주자 내국 법인이 제공하는 거.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앞에처럼 적용을 한다면 미국, 지금 그림처럼 미국에서 지금 유럽 가는 그 비행 용역은 우리나라 과세권이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주자 내국 법인이 제공하는 운송 용역은 다 이거는 영세율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선박이든 항공기든 다 우리나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 전체는 과세권이 있고 대신에 영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영세율 적용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영세율에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어찌됐든 과세권이 있는 겁니다, 다. 자, 그래서 지금 표처럼 거주자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운송용역이랑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공급 장소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영세율이랑 면세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떠먹이 연세법의 덫의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